안녕하세요. 부부개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혼가전 마련하면서 이 제품은 정말 잘 샀다 하는 템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 건데요. 일단 영상마다 한 제품씩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앱손사의 EH-LS800W 모델입니다. 초단 초점 프로젝터예요. 아마 신혼가전을 고민하실 때나 이사를 하신다고 하실 때 거실에다가 TV를 놔야 될지 프로젝터를 놔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건 텐데, 막상 또 어떤 모델을 사야 될지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터가 주간에도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게 실제 화면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다 찍었거든요. 한번 천천히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 채널 규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광고 1g도 들어있지 않고요.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서 지금 5개월째 쓰고 있는 정말 내돈내산 5개월 사용텀의 후기입니다. 믿어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전하면 삼성, LG 아니냐, AS도 잘 되고 제품도 많으니까. 근데 왜 당신은 앱손 것으로 골랐느냐 라고 말한다면 저는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LS800W 같은 경우는 네이버 최저가로 한 28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대가. 그런데 이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제품들 보면 공식 스펙상의 밝기가 2500 안시루멘 정도 내외거든요. 그런데 급을 올려서 한 400만원대 제품으로 올라가야 한 3700 안시루멘 정도가 나와요. 하지만 이 앱손 제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 4000 안시루멘입니다. 그러니까 밝기 측면에서는 최고 가성비죠. 물론 방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실에 TV를 대체해서 구매를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밤에만 볼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요 앱손 제품이 가장 우선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요 4000 안시루멘이라는 단위를 보고 좀 아리까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예전에 자취를 할 때부터 프로젝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쓰던 중국제 15만원짜리 프로젝터가 3600 루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단위를 모르니까 뭐야, 초단 초점 엄청 밝다고 하더니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시 루멘하고 루멘이 완전 다른 단위예요. 보통 한 5000 루멘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실제 안시 루멘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500에서 1000 안시 루멘 그 단위로 환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 제가 처음에 뜯어가지고 딱 개봉을 했을 때 벽에 싸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취하면서 쓰던 프로젝트는 진짜 싸구려였구나. 그냥 벽지에다가 싸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 제품 밝기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밝기 기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쨍쨍한 날 있잖아요. 베란다 커튼 다 개방하고 보려고 하면 약간 흐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직사광선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보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구름이 껴있거나 흐린 날씨라고 한다면 커튼 개방해놓고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화질입니다. 물론 밤에는 완전 영화관의 화질이고요.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는 오후 2시쯤이었고요. 밝은 날씨에 쉬폰 커튼만 친 경우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안막률 40%의 커튼을 치고 화면을 보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야간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제 의견인데 후기니깐요. 저는 조금 흐리더라도 밝은 날에 쉬폰 커튼만 치고 봐도 그냥 틀어놓고 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 쨍한 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쨍쨍한 날? 그럴 때는 커튼 한 반 정도만 치거나, 아니면 나는 오늘 콧 죽어도 좀 선명하게 봐야겠다 하는 날은 커튼을 그냥 다 치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주간에도 화질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예시에서 커튼이
안막률 40%니까 그것보다 안막률이 더 높은 커튼으로 설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검정색으로 된 스크린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100인치인가 120인치에 한 100만원 돈 하더라고요. 그 검정색 화면이 프로젝터의 빛을 흡수를 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벽에다가 프로젝터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갤러리 등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집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검정색 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은 항상 달려있으니까 거무튀튀하잖아요. 그리고 이 초단 초점 프로젝터라는 거는 벽과의 거리에 따라서 화면 크기를 조절해서 보는 맛이 있는데 고정된 화면으로만 봐야 되잖아요. 저는 참고로 완전히 벽에 꽉 차도록 해서 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굳이 스크린까지 설치해서 보는 거 좀 가성비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거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초단 초점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벽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출력 화면이 작아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훨씬 더 크게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벽과의 거리가 2.3cm 거리만 있어도 80인치까지는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스펙상. 그리고 28cm 정도 거리에서 최대 150인치까지 출력이 된다고 해요. 예시로 보여드렸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딱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프로젝터를 뒀는데 그 왼쪽 벽하고 오른쪽 벽 간의 거리가 한 3.7m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화면 사이즈가 얼마나 크게 출력이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벽지 같은 경우는 디아망이 너무 비싸서 개나리로 했거든요. 근데 디아망도 개나리도 살짝 벽지가 우둘투둘하잖아요. 화질상으로는 그걸 켜놓고 봤을 때 뭐 가까이 가든 쇼파 거리에서 보든 벽지 때문에 화면의 질감이 우둘투둘해 보인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집들이 왔던 지인들이 항상 그분들 올 때마다 제가 카페 음악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놨었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지인들이 하는 말이 야, 음질도 너무 좋고 화면 너무 선명하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대부분 벽지가 하얀 톤으로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저는 크게 불편함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각도하고 수평을 맞추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앱손 자체 설정에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앱손 세팅 어시스트라는 앱을 통해서 어플로 맞출 수가 있어요. 카메라로 벽면에 내 모서리 지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그 직사각형을 딱 올바르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하지만 이게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 어플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단점 부분에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없는 후기니까 당연히 단점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제품의 유일한 치명적인 단점은 같은 앱손사의 다른 하위 모델에서도 지원되는 넷플릭스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글 TV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OTT는 다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넷플릭스가 따로 안 되는 거예요. 4K가 지원되는 동글이나 다른 크롬캐스트 같은 거 사서 연결해야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제품 옆쪽에 보면 크롬캐스트 전원 단자하고 충전 단자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캐스트를 옆에다가 매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깔끔하게 그 안으로 제품이 들어가요. 덕분에 리모컨도 2개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터 자체는 저렴하게 샀지만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 정발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직구밖에 없는 거예요. 10만원 중반대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 프로젝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장점을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 집 아파트가 구축이라서 바닥이랑 천장 간 높이가 조금 달라요. 끝으로 가면서 그냥 수동으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직각을 잡으면 천장이랑 바닥 높낮이가 다르니까 직사각형을 잡아놔도 조금 이 벽 간의 거리가 삐딱하게 보여요. 앱손 세팅 어시스트 어플로 제가 자동으로 수평을 잡으려고 하니 아이폰 쓸 때는 그게 어플이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오류가 나는 건가, 기기 문제인가 싶어서 제가 AS를 접수를 했거든요. 앱손에서 AS를 접수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기사님께서 이제 신속하게 집까지 방문해서 봐주셨어요.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배송을 보내거나 내지는 갖고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AS 접수했을 때 신속하게 이렇게 방문을 해줄 수 있다는 시스템인 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감동이었어요. 아무튼 기사님께서 기기 펌웨어 업데이트도 해보고 직접 핸드폰으로 그 어플 깔아서 화면을 맞춰보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핸드폰이 2개인데 이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갤럭시 핸드폰 꺼내가지고 맞추는데 되는 거예요.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폰도 아이폰이었고 기사님이 아이폰으로 했을 때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기사님이 가진 갤럭시로 맞춰주고 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플립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플을 깔고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겠다고 땡기면서 맞췄거든요. 바로 되더라고요. 요거는 집에 애플 핸드폰만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덧붙인 후기인데 그냥 제품 때문에 느끼는 만족이 아니라 이 제품을 활용하면서 느끼는 상황에 따른 만족도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최고다 싶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집을 영화관처럼 이렇게 해놓다 하더라도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감성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우리가 극장을 못 가는 시기에 극장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OTT로 나왔다. 집에서 진짜 직간접적으로 영화관 감성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부남들이나 애 키우거나 와이프 눈치 보시는 분들은 조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콘솔 게임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3D 게임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몰입감 최강입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화면 잠깐 띄울 건데 저는 닌텐도 스위치 2 연결해서 게임할 때마다 정말로 큰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의 잘산템 리뷰 여기까지고요. 저도 프로젝터 처음에 고민할 때 진짜 어느 정도 밝기가 나오나 영상 많이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이 리뷰에도 다르고 저 리뷰에도 다르고 뭔가 광고 같고 되게 갈팡질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상황별로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상황별 따라서 나는 감안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큰 만족도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TV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모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간간히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